예, 저는 서양화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권혁이라고 합니다. 예, 현재 도자기 그림으로 많이 어쨌든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고, 뭐 우리가 요즘 많이들 좋아하는 다랑아리 작품과 접시라는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다랑아리를 그리려고 그리는 것도 아니고 예쁜 그릇을 그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양면적인 테마, 이야기, 이제 감정, 가장 극과 극인 감정이 비움과 채움에 대한 어떤 욕심과 비우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걸 가장 이렇게 보듬고 있는 이미지가 항아리라고 생각하고, 접시는 세상의 모든 바람과 공기가 스쳐 지나갈 듯한 머물지 못하고 그런 비우는 자세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움과 채움, 항아리와 접시를 주로 그립니다. 그 외에 도자기를 그리는 건 아니고. 이제 인물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퇴근길 중년 남성의 어떤 이제 퇴근하는 모습, 퇴근길에 어떤 지친 모습을 배는 나오고 살은 찌고 얼굴은 처지고 어깨, 엉덩이, 허리, 발 이렇게 해서 굉장히 지쳐서 이렇게 쭉 늘어진 어떤 이미지를 형상화해서 항아리를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어찌 그려졌네 라고 생각을 하고, 알고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저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건지 이제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풀어가는 거죠. 그래서 붓으로 빚지 않으면 그릴 수 있는 형상들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이제 중년 남성 하면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배가 나오죠. 이제 몸 관리가 안 되니까 한참 사회생활 하다 보면 자기 몸 관리를 못 하고 그런 어떤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랬듯이 이제 저도 이제 아버지 나이가 이제 돼가니까 이제 저도 지금 배가 나오고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이런 어떤 상황들을 그냥 제가 그림을 그리는 이야기들이 되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들 가지고 이제 작품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알지만 우리가 너무 가볍게 알기 때문에 가볍게 넘겨지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제 그런 속에서 어쨌든 새로운 것들을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테마들이에요. 그래서 작품에서 전부 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작품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항아리 이렇게 고정적인 항아리를 하나를 가지고 10점, 20점, 100점 만들면 더 이상 그릴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형태인데 그게 감정을 실는 거는 천점 만점을 만들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항아리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람의 감정은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상황들을 가지고 작품에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접시, 제가 크게 항아리하고 접시하고 두 큰 테마의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접시 작품입니다. 치유라는 작품. 우리가 이제 치유하면 어떤 상처나 아픔 이런 것들을 어쨌든 치료하는 어떤 그런 단어로 쓰여지는데, 이제 치유에 우리가 이제 주말에 보통 보면 여가 활동이나 이런 거 할 때 캠핑을 가기도 하고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보통 그런 데서 등산을 가기도 하고 이제 사람이 조금 많이 붐비지 않는 곳, 그런 곳에서 좀 힐링을 하죠. 좀 자연적인 곳에서, 우리 도시에 있는 사람일수록 특히나. 저 역시도 도시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의 한 부분이고, 가장 힐링되는 공간이 어디 있을까? 그 힐링이라는 게, 힐링이 곧 치유의 어떤 방법이기 때문에 그 치유가 될 수 있는 공간, 앞산도 좋고 뒷산도 좋고 바다도 좋고 강도 좋고, 우리가 생각으로 많은 여행지를 선택을 하죠. 근데 이제 생각으로 갈 수 있는 곳은 무한되기 때문에 이제 작품으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힐링되는 공간, 가장 치유될 수 있을 것 같은 공간을 상상으로 여행을 떠나보는 거예요. 그 여행 중에 여행으로 갈 수 있는 공간들은 무한되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에베레스트 산을 오를 수도 있고, 혹은 더 어려운 곳을 갈 수도 있고, 더 한적한 곳을 갈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보다 더 한적하고 더 문명이 닿지 않는, 아직까지
네. 그런 곳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한 곳이 심해였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바다에서 가장 깊은 곳, 이제 아직까지 인간이 점령하지 못한, 아직 우리가 이제 전혀 알지 못하는 99% 아직 모르는 세계적 문명이 아직 가지 못한 곳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공간에 갈 수 있다면 가장 내가 힐링되지 않을까. 그런 공간에 가고 싶잖아요. 근데 갈 수 없어서 못 갈 뿐이지. 그래서 그 심해를 그 여행을 가보는 거예요. 명상을 통해서. 그래서 그 심해 깊은 곳까지 들어가 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빛도 없고 뭔가 추운 것 같고 차가운 것 같고 분명히 여기가 좋을 텐데. 그래서 명상으로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만약에 1년에 한 번 빛도 좋고 날도 좋고 물도 좋고 해서 그 가느다란 빛이 그 깊은 심해까지 불빛이 딱 떨어진다고 했었을 때 아주 작은 빛이 있었을 때 그것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그대로 있었을까. 머물렀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이미지를 작품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조금 어둡고 한 이미지 속에 약간의 빛을 통해서 맑고 청명한 이미지, 그러니까 문명이 닿지 않고 어떤 때도 묻지 않은 공간, 이제 그거에 대한 이미지를 명상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소통입니다. 소통.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작품을 시작을 해서 완성을 하고 대중과 전시회를 한다라는 것들, 그냥 단지 밖에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관객과 소통하기 위한 거죠. 근데 소통이 안 되는 작품을 가지고 밖에 걸었을 때는 굉장히 상처가 되고 나의 언어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인지가 되면은 안 되잖아요. 네. 그걸 갖고 관객과 저하고의 어떤 대화의 어떤 중간 매체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내가 너무 주관적인 생각들을 혼자 생각으로 이렇게 말을 작품으로 표현을 했는데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인지하지 못하면 힘들죠. 이제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인지할 수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사회적 주제, 어떤 행복이든 혹은 슬픔이든 어떤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작품에 표현해서 그 사람 관객들이 그 작품을 보고 같이 웃을 수 있고 슬퍼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소통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작품,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어려운 이야기보다는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어떤 상황들, 치유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가 주말마다 혹은 자그마한 시간 여가 활동을 하는 것처럼 아주 작은 사물에 대한 어떤 환경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너무 무심코 잃어버린 것, 이제 익숙해진 것에 대한 것들을 다시 찾아내는 작업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 지금은 보여지지 않지만 그냥 아이들, 유치원생이 줄지어 걸어가는 모습, 우리 흔히들 아침 풍경에 보이는 장면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작품으로 옮겨져서 작품으로 보여줄 땐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하고 막 그 따뜻함, 아이들의 그 어떤 천진난만한 모습들. 하지만 그 길에서는 그냥 지나가죠. 왜? 지금 내가 생활이 바쁘고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작품으로 보여줘서 한 번 더 작은 곳에서 행복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근데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죠. 대부분들이 힘들고 나만 힘든 건가? 하지만 작은 것들, 사소한 곳에서 감사한 일도 되게 많고 내 위치가 나쁜 위치가 아니구나라는 어떤 좀 긍정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메시지들을 작업을 하는. 책은 특정한 어떤 특정 색을 이게 색이 나는 가장 중요해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내가 어떤 작품을 하는데 이 작품과 이런 색이 잘 어울리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상대적으로 그 색을 가장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받쳐주는 색을 어떻게 쓸 건지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쁜 색도 좋은 색도
그런 거는 없어요. 그냥 모두 그냥 색일 뿐이고 예. 그 색을 받쳐주는 색이 어떻게 그 색과 한 개의 색을 받쳐주기 위해서 한 개의 색이 있을 수도 있고 두 개의 색이 있을 수도 있고 세 개의 색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주변의 색깔의 조화가 중요한 거지 예. 특정한 색을 중요시 여기진 않는 것 같아요. 색과 색의 조화를 중요시